밤바다는 검고 깊었습니다. 가판 난간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65. 다이아몬드로 치장해도 가려지지 않는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식들이 보내준 이 화려한 크루즈 여행은 제게 유배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찰칵. 파도 소리를 가르는 건조한 기계음.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걷어올린 셔츠 아래로 보이는 단단한 팔뚝. 40 초반쯤 되었을까요? 그는 목에 건 낡은 카메라로 풍경이 아닌 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를 찍으신 건가요? 불쾌함에 날카로워진 제 목소리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벅저벅 제 코앞까지 걸어왔죠. 훅 하고 바닷바람 사이로 낯선 남자의 체취가 끼쳐왔습니다. 쌉싸름한 담배 향과 가죽 냄새, 그리고 뜨거운 살냄새. 죄송합니다. 풍경을 찍으려다. 그 속에 있는 선생님 뒷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요. 그는 저를 할머니가 아닌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저를 훑어내리는 그의 눈빛은 뻔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숨겨둔 제 속살을 들여다보는 듯 끈적하고 집요했죠. 강지훈입니다. 윤미연이에요. 허락 없이 찍은 건 지워주세요. 돌아서려던 순간 배가 크게 울렁였습니다. 휘청 중심을 잃은 제 몸이 기울어졌고 어깨에 걸친 숄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 찰나였어요. 그가 반사적으로 뻗은 투박한 손이 제 맨 어깨를 낚아채듯 감싸쥐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 그 뜨겁고 낯선 온도가 얇은 피부를 뚫고 순식간에 심장까지 치달았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얕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죽은 남편 이후 잊고 살았던 억세고 단단한 남자의 악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로 세워주고도 아주 잠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닿은 곳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다 위는 생각보다 잘 흔들리니까. 그가 천천히 손을 거두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목선과 쇄골을 느릿하게 핥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망치듯 객실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동자는 젖어 있었고 볼은 소녀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짧은 접촉 한 번에 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완전히 망가뜨릴지도 모르겠다는 위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당은 샹들리의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짐짓 우아한 척 스테이크를 썰었지만 사실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서늘하고도 뜨거운 감각 때문이었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3시 방향 기둥 옆 그림자 속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밤에 단추를 두어 개 푼 흰 셔츠 차림에 그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식사 대신 위스키 잔을 든 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저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고 젖은 눈으로 제 입술에서 시작해 목선, 가슴골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수십 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마치 그가 제 바로 뒤에서 귓가에 뜨거운 숨을 훅 불어넣는 것 같아 온몸의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목이 타올랐습니다. 와인을 급히 들이켰지만 갈증은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제 당황한 기색을 읽었는지 그가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제 쪽으로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무언의 건배.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쨍하고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농밀한 공기를 견딜 수 없어 저는 냅킨을 던지듯 놓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빠져나가는 내내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시선이 마치 끈적한 손길처럼 제 허리와 힙 라인을 더듬는 게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독한 열기였습니다. 기항지인 나폴리의 태양은 살이 될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저는 그만 일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낯선 언어와 소음 속에 고립된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군요, 선생님은. 강지훈 씨였습니다. 놀란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좁은 골목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려는 듯 자신의 가슴 쪽으로 확 끌어당겼고 우리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좁은 벽 틈에 갇히듯 밀착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제 어깨에 닿을락 말락했고 땀에 젖은 그의 셔츠에선 짙은 남자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이 제 정수리를 지나 떨리는 속눈썹에 머물렀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와 도망갈 곳 없는 저를 벽과 자신의 몸 사이에 가두어 버렸죠. 그의 뜨거운 날숨이 제 이마를 스칠 때마다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거 좀 놓아주세요. 지금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는 핑계처럼 말했지만 잡은 손목을 놓기는커녕 엄지손가락으로 제 맥박이 뛰는 손목 안쪽 여린 살을 느릿하게 문질렀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 소리가 그에게 전해질 것만 같아 수치스러우면서도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짜릿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태양 아래 땀과 열기로 뒤섞인 이 좁은 그늘 안에는 오직 가쁜 숨을 몰아쉬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다시 바다 위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선실복도의 조명이 위태롭게 깜빡거렸죠. 저는 휘청이는 걸음을 겨우 옮기며 제 방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어지며 제 몸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휘감았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중심을 잡기 위해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한 팔로는 제 허리를 으스러질 듯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흔들리는 배의 리듬에 맞춰 우리 몸은 엉키듯 비벼졌습니다. 얇은 실크 원피스 너머로 그의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이 그의 단단한 흉곽에 눌릴 때마다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놔주세요. 제가 그를 밀어내려 가슴에 손을 얹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박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제 심장까지 공명하게 만들었죠. 정말 괜찮습니까? 그가 고개를 숙여 물었습니다.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창밖을 비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욕망으로 시커멓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배가 더 심하게 흔들리기를,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 수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거친 호흡이 제 목덜미를 뜨겁게 적셨습니다. 위험한 수위가 목전까지 차올랐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 밖이 위험하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폭풍우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저도 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좁은 객실 안 빗소리만이 가득 채우는 정막 속에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는 젖은 셔츠를 대충 털어내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저는 떨림을 감추려 룸서비스로 시켰던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달그락. 얼음을 넣는 손이 제멋대로 흔들렸습니다. 손이 찹니다. 잔을 건네봤던 그가 불쑥 제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고 거칠었습니다. 그 열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미연 씨. 그가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떼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낮고 허스키한 음성이 귓가에 닿는 순간 아랫배가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당겨 저를 소파 옆에 앉혔습니다. 무릎과 무릎이 닿는 거리.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켜더니 젖은 눈으로 저를 올감했습니다. 이 나이에 취합니다. 아름다워요. 죽도록. 그가 잔을 내려놓고 상체를 숙여왔습니다. 술 냄새와 섞인 그의 숨결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이성과 닿고 싶다는 본능이 팽팽하게 맞서며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턱선을 타고 내려와 목 울대 부근을 아주 천천히 애무하듯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거칠게 삼키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안으로 밀려드는 위스키의 독한 향과 그의 뜨거운 타액이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렸죠.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제 허리를 휘감아 침대로 무너뜨렸습니다. 푹신한 시트 위로 두 몸이 엉키는 순간 창밖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귓가에 울리는 그의 거친 숨소리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큰 손이 제 실크 드레스를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맨살에 닿는 그의 손바닥은 마치 불인두처럼 뜨거웠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제 피부가 화들짝 놀라며 전율했습니다. 65이라는 나이도 고상한 교수의 체면도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그 순간만큼은 산산이 부서져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미연 씨, 미치겠어. 그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쇄골을 간지럽혔고 단단한 근육질의 몸이 제 여린 살을 짓눌러왔습니다. 그 압박감이 주는 고통마저 쾌락으로 변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던 그 예민한 손가락으로 그의 등 근육을 파고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건지 더 깊이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남아 꿈틀거렸습니다. 우리는 폭풍 우치는 바다 위 좁은 방주에 갇힌 한 쌍의 짐승이었습니다. 서로의 살을 탐하고 숨결을 나누며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상관없을 만큼 끔찍하게 황홀하고 지독하게 농밀한 밤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 하지만 곁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옆에는 그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단단한 가슴팍, 그리고 시트 위로 드러난 근육질의 등. 방 안 공기에는 우리가 지난밤 나눈 격정의 흔적인 비릿하고도 달콤한 사약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죠.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손끝에 닿는 체온이 뜨거울수록 가슴 한구석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육지가 인천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배가 멈추면 이 마법 같은 시간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유로운 젊은 사진작가로, 저는 점잖은 척해야 하는 65의 노교수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 남자를 욕심내기엔 제 남은 시간이 너무나 짧고 초라하게 느껴져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잠긴 목소리, 개슴츠레한 눈빛이 저를 향하자마자 다시금 욕망으로 짙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까슬한 수염의 감촉과 촉촉한 입술이 눈물겹도록 좋았습니다. 가지 마요. 아직은. 그가 저를 품에 가두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따뜻한 잔열이 영원히 식지 않기를 바보처럼 기도하면서요. 피부에 닿는 그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한 진실인 아침이었습니다. 인천항의 회색빛 하늘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 우리는 다시 65세의 명예교수와 42세의 사진작가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친 인파 속에서 우리는 타인처럼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온 신경은 뒤따라오는 그의 발소리에 묶여 있었죠. 대기하고 있던 제 차가 보일 때쯤 그가 성큼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연 씨.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짧고 낮은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크라프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첫날 찍었던 겁니다. 현상했어요. 그의 손끝이 마지막으로 제 손바닥을 스치듯 눌렀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으로 저를 한번 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넓은 등은 여전히 쓸쓸하고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서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첫날 밤 가판 난간에 기대어 서 있던 제 뒷모습. 위태롭고 처연해 보이던 그 여자가 그곳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자 뒷면에 굵은 펜으로 적힌 그의 흘림체가 보였습니다. 당신의 뒷모습은 고독했지만 당신의 앞모습은 내가 본 피사체 중 가장 찬란했습니다. 나의 바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010-1234-5678.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그의 전화번호가 마치 심장에 새겨지는 문신처럼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릿한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오직 푸른 바다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쥐었습니다. 손끝이 다시금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멈춰있던 제 시계가 다시 아주 격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